911을 불러주세요. 여기 여자가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어요. 저 남자를 잡아야 해요. 2023년 5월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백인 여성이 쓰러졌습니다. 그 옆에 흑인 남성은 피투성이가 된 다리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 퀸즈에 살고 있는 제시카라고 합니다. 2019년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었고 그때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그곳을 동경하고 있는 아일랜드계 미국 여성입니다. 지금도 한국에 다시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어요. 저는 팬데믹이 바로 터지기 전인 2019년 한국에 여행으로 한 달간 관광했었어요. 그 당시 한국의 서울 인사동 홈스테이에서 머물렀는데 한국의 전통 방식의 기와집 지붕의 한옥집이었어요. 겉에서 봤을 땐 다소 오래된 건물 같아 보였지만 내부는 청결했고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녀도 바닥이 차지 않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집에서도 신발을 신고 지내서 처음 한국의 홈스테이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한국식 집에서 지내다 보니 집안에서 신발을 신고 지내는 게 얼마나 더러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죠. 밖에서 온갖 먼지와 더러운 것이 묻은 신발을 침실 옆에까지 두고 지내고 위생적이어야 하는 주방에서도 신발을 신으니 지금 생각하면 온갖 세균을 집안에 퍼뜨리며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한국식 보일러 시스템에 반해 저희 집도 바닥을 새롭게 다시 청소하고 우리 동네 최초로 한국식 보일러를 들여 집을 수리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공사하는 수리업체가 거의 없어 찾느라 애도 먹고 비용도 꽤 들어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지만 바로 다음에 부모님께서는 저의 선택이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듯 놀라워하셨어요. 왜냐면 바로 다음해인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기 때문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한인들 빼고 거의 다 신발 생활을 하는 집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 그게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온갖 세균을 집 안으로 들이는 더러운 습관이었던 걸 깨닫게 된 거죠. 한국에서 미국에 오자마자 공사할 당시에는 부모님의 눈총을 좀 받았지만 코로나가 터지니 부모님에게 엄청나게 칭찬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었어요. 한국인들의 청결한 습관이 코로나 팬데믹 때도 K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미국인들에게는 아주 큰 이슈였고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코로나로 위험하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한국으로 가면 되니 미국인들의 부러움을 정말 많이 샀어요. 한국에 단순히 관광으로 갔었지만 다녀와서는 제 삶의 질을 크게 변화시킨 일 중 하나가 집안에 보일러를 들인 일이었어요. 그 때문인지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방바닥 보일러 시스템을 들이고 나서 히터를 잘 안 트니 건조하지 않고 감기에도 잘 안 걸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이 피부가 좋은 이유는 바로 히터를 쓰는 난방 문화가 아닌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저도 보일러 생활을 하고 나서 겨울에 이전보다 훨씬 덜 건조해 피부가 좋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국식 보일러 문화는 저희 가족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크게 바꾸어 놓았어요. 지금은 한국에 다시 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으고 있는데 아직도 한국 한강에서 먹었던 치킨과 맥주는 잊을 수 없어요. 한국 여행 중 놀랐던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배달 문화였어요. 음식을 주문한 후 평균 40분 내에 내가 위치한 곳으로 음식이 배달되는 서비스는 처음에는 무서울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친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속으로 거짓말일 거라고 믿지 않았는데 정말 40분 안에 모든 음식들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었으면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물론 배달이 되는 업종도 있긴 하지만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에선 40분 이내는 택도 없는 일이었어요. 한국의 배달 문화에 익숙해질 때쯤 친구와 한강 야경을 보러 갔는데 그곳에서 치킨을 먹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봤더니 치킨을 한강으로 배달 주문을 한다는 거였죠. 저는 장난하지 말라며 웃으며 빨리 치킨집으로 가자고 했더니 친구는 아직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기와 내기를 하자는 거였죠.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하며 배달이 오면 치킨은 제가 쏘겠다고 말했어요. 주소도 없는 한강 한복판으로 음식이 배달되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40분 후 배달기사님께 전화가 왔고 저희 앞에는 믿기지 않게
따뜻한 치킨과 시원한 맥주가 배달되었어요. 초여름이나 강바람 맞으며 기포가 빠지지 않은 시원한 맥주와 치킨을 먹는 낭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었다면 밤에는 위험해서 길거리에 사람 하나 없는데 한국은 물 바로 옆에 있는 한강 한복판에서 치킨과 맥주를 총도 없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으니 미국인인 저에게는 다른 우주에 와 있는 것처럼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편리한 배달 문화가 생활이라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저런 낭만을 즐길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힘든 일이라 다시 한국을 방문한다면 한강에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치맥을 꼭 먹고 싶더라고요. 한국에서의 행복하고 낭만적이었던 일화는 이것뿐만이 아니지만 이런 낭만을 즐기기 위해 한국에 다시 가려면 꽤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돈을 열심히 벌어 한국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웬걸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하늘길이 막혔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저는 실직까지 하게 돼버렸어요. 물론 트럼프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찍어내며 풀어 일상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한국을 가기 위한 제 바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다시 한국에 갈 날을 기다리며 돈을 모아야 하는데 실직을 해버리니 아주 곤욕스러웠어요. 그러던 중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새로운 꿀알바 직업이 급부상했고 저는 이 직업으로 전향을 해버렸어요. 여러분은 패저커라는 직업을 아시나요? 얼마 전까지 뉴욕의 유명 백화점인 메이시스에서 일을 하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실직 후 패저커라는 직업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패저커는 이미 미국에서는 고수익 꿀알바로 각광받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랍니다. 도그워커나 펫시터, 패저커는 보호자를 대신해 산책을 시켜주거나 돌보는 사람들을 말해요. 반려견들의 경우 야외 산책을 자주 해주지 않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집안에서 보호자와 보내는 생활에서 벗어나 사회화 과정으로서도 산책은 반려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일과죠. 미국의 애완동물 시장은 특히 팬데믹 이후 입양된 애완동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반려동물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하고 있어요. 2023년에는 약 180조 원 규모거든요. 빠르게 직업을 바꾼 이유도 성장하는 산업에 올라타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저는 꼭 한국에 가야 할 돈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많다 보니 보호자를 대신해 반려동물을 대신 돌보는 도그워커나 펫시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인구는 1,000만 명으로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26%니 4집 중에 한 집 꼴이에요. 한국도 반려동물에 대한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 이 직업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면 초기 시장에 진입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한 번에 3마리의 개들을 산책시키고 있어요. 제가 돌보는 개들은 대부분 대형견에 속해요. 처음에는 개들을 데리고 장시간 걸어야 하는 일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일도 손에 익고 꽤 노련해졌어요. 그래서 3마리를 함께 산책시키면 시간당 $100 정도를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꿀알바죠? 맨해튼에서 개들을 산책시킬 때는 센트럴파크를 꼭 거쳐가게 돼요. 맨해튼 한가운데에 있는 이 거대한 공원에서는 좁은 일반 도로에서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산책시킬 수 있습니다. 한 마리는 골든 리트리버로 황금빛깔의 보송보송한 털을 가진 루시이고 또 한 마리는 주둥이가 짧고 아래턱이 나오고 얼굴에 주름이 많이 잡혀있는 아메리카 불독인 벨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얀 털에 삼각형의 머리와 귀, 굵은 목과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가진 늑대와 비슷하게 생긴 한국의 토종개 진돗개 몰리였어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저는 패서커를 하면서 수많은 견종을 접해봤고 한국의 진돗개가 누구보다 용맹하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며 똑똑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진돗개 몰리의 주인은 아니지만 매일 산책을 해주며 살펴주니 저에게도 마음을 열고 다가와준 몰리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웠어요. 처음 몰리를 만났을 때 한국이 더 그리워졌어요. 그리고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궁금하여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진돗개는 실내 배변을 절대 하지 않는 견종이라 배변 때문이라도 매일 반복적인 산책은 필수더라고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몰리를 만나러 갔었어요. 몰리는 실내에서 배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저와 산책할 때마다 배변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몰리가 무슨 영문인지 아무런 배변 활동을 하지 않고 산책을 마쳤어요. 저는 걱정이 된 나머지 진돗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았더니 진돗개는 젖은 바닥에서는 절대 배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 나가더라도 배변을 보지 않았던 거죠. 어쩜 이렇게 깨끗하고 똑똑할 수가 있을까요? 총명함과 청결함이 역시 다른 일반 개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매일 산책을 시키기로 한 날이었지만 그날은 루시와 벨라의 보호자가 전부 집에 있는 날이라 몰리만 데리고 산책을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그날따라 강아지 간식을 하나 사주고 싶어서 편의점을 찾아 평소 가던 길과는 다른 길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분명히 편의점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요즘 맨해튼에 대형 브랜드 편의점이 없어지는 추세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여기까지 없어지다니 허무했습니다. 간단한 생필품을 사기 위해 하염없이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라면 거리 곳곳에 편의점이 있어서 이렇게 오래 걷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무인으로 판매하는 강아지 간식 편의점도 따고 있을 정도인데 미국의 뉴욕, 그것도 맨해튼에 편의점이 없어지고 있다니 한국과는 다르게 시대를 역행하는 기분이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편리했던 한국 생활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렇게 강아지 간식 사는 일을 포기하고 센트럴파크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이었어요. 저 멀리서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은 검정색 백팩을 맨 흑인 남성이 저와 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흑인 남자를 보자마자 왠지 느낌이 안 좋았지만 너무 화창한 대낮이었고 센트럴파크 근처에는 조깅을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며 평소처럼 몰리와 걸어갔어요. 다행히 검정 후드티를 입은 남성은 저를 한번 쓱 보더니 지나쳐 걸어가더라고요.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불길한 느낌은 그냥 착각이겠거니 여기며 몰리와 산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큰 돌덩이의 강력한 힘이 제 몸을 위에서 아래로 찍듯이 밀치는 게 느껴졌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눈을 떠보니 천정의 형광등 불빛이 강렬해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제가 눈을 뜨니 몰리의 보호자 앤디가 소리를 지르며 여기 제시카가 깨어났어요. 빨리 확인 주세요. 라며 다급하게 의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저는 몸을 움직이려 하자 머리 아프고 토할 것 같은 어지러움을 느꼈고 오른쪽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제 머리는 피투성이가 돼 있었어요. 어지러움과 팔의 극심한 통증 그리고 붕대로 인해 자세를 자유롭게 취할 수가 없었죠. 저는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앤디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물었고 앤디의 대답을 듣고 놀라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제시카 요즘 뉴욕에 퍽치기범이 있는 거 들어서 알고 있죠. 제시카가 바로 그 퍽치기범에게 습격을 당했어요. 저는 그때 몰리가 생각나 몰리는 괜찮냐고 앤디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몰리가 제가 쓰러지는 틈을 타 달아나거나 없어졌을까봐 너무 걱정이 됐거든요. 앤디가 말했어요. 앤디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억누르며 걱정 마요 제시카, 몰리는 괜찮을 거예요.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범인에게 맞아 얼굴에 멍과 타박상을 입었어요. 제시카보다는 상태가 괜찮으니 몰리 걱정은 말고 제시카 몸 상태부터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몰리는 제시카가 쓰러진 후 뛰어가는 범인을 잡으러 바로 달렸어요. 흑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빠르게 도망갔지만 몰리는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해 범인의 다리를 물어버렸어요. 다행히 제시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이 911에 신고해 제시카를 병원으로 이송시켜줬어요. 몰리 목줄에 보호자의 연락처가 있어 퍽치기범의 범행을 본 시민이 저에게 전화를 주었고 그분이 경찰에도 바로 신고해 범인을 빠르게 잡을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흑인에게 몰리가 세차게 발길질을 당하며 맞았지만 몰리는 자신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범인과 혈투를 벌였어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몰리는 범인의 다리를 절대 놓아주지 않았고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몰리의 날카로운 이에 찍힌 그의 다리를 빼낼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몰리가 있는 곳으로 도착해 남편이 몰리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나는 제시카가 걱정돼 911로 이송된 병원으로 바로 달려오게 됐어요. 진돗개가 충성심과 용맹함이 남다르다는 건 듣기만 했지. 이런 위급한 상황에 매서운 본능이 나와 보호자인 저조차도 너무 놀랐어요. 몰리의 모습은 흑인이 발길질을 얼굴로 가격해 눈두덩이엔 피가 흐르고 하얀 털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만 범인도 몰리의 날카로운 이에 발목을 뜯겨 서 있지 못하고 누워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어요. 몰리가 용감하게 범인을 제압하는 장면을 본 주민들은 몰리의 용맹함에 아주 충격을 받았고 몰리의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보고 아주 안타까워했죠. 저는 앤디의 이야기를 듣고 당장이라도 몰리에게 달려가 몰리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싶었지만 습격을 당한 제 몸도 움직이기 힘들어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몰리를 찾아갈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몰리는 저를 향해 달려왔고 몸은 어떻냐는 듯 저를 갸으며 걱정해주는 게 느꼈어요.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몰리에게 위로받고 목숨까지 건지게 되니 사람보다 의리 있고 충성심 강한 이런 개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 사건 이후에 미국의 공영방송인 폭스뉴스에서 진돗개 몰리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팬데믹 이후 사회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런 묻지마 폭행 퍽치기가 성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에 다니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기였어요. 뉴욕 전역에는 CCTV가 곳곳에 있었지만 범인은 흑인이라 얼굴이 까맣고 복장이 어두워 CCTV로 얼굴 판독이 힘들어 경찰에서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CCTV는 흑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얼굴이 안 보이니 무용지물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팬데믹 이후로 성행한 묻지마, 폭행인 퍽치기의 범인을 진돗개 몰리가 잡게 되자 뉴욕 시민들은 무척 안도하며 진돗개가 어떤 개인지 관심을 크게 두었어요. 몇 달간 뉴욕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범인을 잡은 몰리로 인해 수만 명의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이후 진돗개를 반려견으로 입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실제로 제가 사는 지역의 뉴욕 퀸즈에는 반려견들 중 진돗개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파크스 뉴즈에서는 한국의 진돗개가 더욱더 명견으로 알려져야 된다고 강조하였어요. 한국으로 인해 집까지 수리하게 되고 한국의 명견인 진돗개로 인해 제 목숨까지 구하게 되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특별한 인연이 있는 나라라는 확신이 들게 하네요. 전생에 저는 한국인이었던 걸까요?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한국인들이라면 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 퀸즈에 사는 한국 유학생 소연과 친하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가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지요. 내년에는 한국 친구 소연과 꼭 한국에 놀러갈 계획이에요. 한국 서울에 좋은 곳과 맛집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 너무너무 좋아요. 한국 사랑해요. 지금까지 한국 문화에 빠져 집까지 수리하게 되고 진돗개가 뉴욕 한복판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을 지켜준 제시카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해외에서 한국에 감동받은 사연을 보내주실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겐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